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배추가 풍년이면 배추값이 똥값이 되고 기름이 넘쳐나면 주유소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아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서 시중에 뿌리면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어치인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정작 시중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붓고 있는데 왜 돈값은 더 비싸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금융시장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름 돋는 경제학에서는 한국은행의 수상한 머니게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좀비 경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시한폭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최근의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12월, 한국은행이 아주 은밀하면서도 대담한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1조 5천억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이게 그냥 시중에 있는 돈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라는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내서 시장에 뿌리겠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겠죠? 돈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금리도 떨어져야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고 돈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에 2.58%였던 금리가 돈을 그렇게 풀어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4%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마치 한겨울에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었는데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 특히 눈치 빠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이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아주 교묘한 작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채권을 사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돈을 찍어내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돈값이 휴지 조각이 되고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면 돌파 대신 뒷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RP라고 불리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이용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RP 매입은 급전이 필요한 은행에게 한국은행이 잠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보통 7일, 길어야 14일 뒤에 다시 갚는 조건이죠. 야, 네오 지금 돈 없지? 내가 일주일만 빌려줄게. 대신 다음 주에 꼭 갚아. 이게 원칙입니다. 일주일 뒤에 돈이 회수되니까 시중에 돈이 영원히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마법을 갚기 힘들어? 그럼 일주일 더 연장해 줄게.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래, 또 연장해 줄게. 이렇게 무한정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짜리 대출을 죽을 때까지 연장해 주면 그건 대출이 아니라 그냥 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단기 자금 지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돈을 찍어서 영구적으로 뿌리는 양적 완화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스텔스 양적 완화 혹은 유사 양적 완화의 실체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0.5조 원 수준이었던 RP 평잔이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4분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으로 폭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까지 합치면 한국은행이 뿌린 본원 통화는 8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통화 승수라는 게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찍어서 은행에 주면 은행은 그 돈을 대출해주고 그 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고 또 대출이 나가면서 시중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이 배율이 14배 정도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한국은행이 뿌린 8조 원에 통화승수 14를 곱하면 무려 1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린 효과가 납니다. RP가 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0배만 곱한다고 쳐도 최소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이 막대한 돈의 홍수가 지금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심지어 외국인들의 의심을 사면서까지 돈을 찍어내야 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일까요? 시간을 2022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기, 한국에서는 둔촌 주공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던 둔촌 주공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프더라도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풀어서라도 일단 살리고 볼 것이냐, 안타깝게도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이른바 둔촌 일병 구하기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긴축하는데 한국만 청개구리처럼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둔촌 주공은 살아났고 재건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때 골문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탓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풀린 막대한 돈은 좀비를 키웠습니다.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안고 있는 부실건설사와 시행사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에 망했어야 할 회사들입니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마땅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뿌려주니까 이들에게 잘못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야,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간대. 한국은행이 돈 풀어서 우리 안 망하게 해줄 거야. 땅 팔지 마. 버티면 나중에 대박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시행사들은 4년 동안 이자만 내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낸 이자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빚을 내서 이자를 갚고 또 빚을 내서 버티는 악순환. 이제 이 회사들은 툭 건드리면 바스러질 정도로 속이 텅 빈 깡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버그린 효과입니다. 죽은 나무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놓은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좀비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으니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있는 꼴입니다. 80조 원이라는 돈의 홍수가 이 부실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감시자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풀수록 시장은 오히려 공포를 느낍니다. 에요, 한국은행이 저렇게까지 돈을 푼다고? 저기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부실이 있나 보네? 원화를 저렇게 막 찍어내면 나중에 물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한국 돈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금리 역주행입니다. 돈이 넘쳐나는데도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을 못 믿겠다.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내라 라며 위험수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찍을수록 금리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자니 물가와 환율이 폭등할 것 같고 돈줄을 죄자니 좀비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PF 발경제 위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단순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돈 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위험 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금리 급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 어쩌면 마지막 경고가 될 신호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건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억지로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원화를 쏟아내면 언젠가 대문 무너집니다. 환율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여유 자금이 들어와서 채권을 사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국민연금 1년 보험료 수입이 67조 원 정도인데 그중 국내 채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한국은행이 저질러 놓은 80조 원, 100조 원 규모의 돈 잔치를 국민연금이 설거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둑이 터지고 있는데 바가지로 물을 퍼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올라야 합니다. 2022년에 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루다 병을 키웠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자 재정으로 돈 찍어내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건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며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겠죠.
하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그 고통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현상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흐름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가 어디로 튀는지 예의주시하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소용돌이의 중심을 응시해야 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 오늘은 한국은행의 돈풀기와 금리 역주행의 미스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한국 경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더 날카로운